마침내 밤이 깊어지면 그제야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직하게 마주할 용기가 생깁니다. 숨쉬는 공기 하나, 마음속 파동 하나에도 무심코 흘러간 에너지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모든 순간은 사실 당신이 이미 춤추고 있는 양자장의 일부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뿜어낸 진동들이 외부 세계와 교감하며 당신의 현실을 속삭이고 있었던 겁니다. 인식, 이 단순한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을 넘어서 당신이 에너지를 내보내고 그 호흡이 창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세계는 설계도를 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우주가 당신의 내부 상태를 거울처럼 반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장의 일부이고 당신이 원하는 변화도 이미 이곳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보내는 파동이 불확실하고 집중되지 않을 땐 인생은 혼돈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조차도 정확히 당신이 내보낸 메시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동이 정렬되고 일관되며 강력해질 때 그것은 곧 명령이 되고 양자적 응답이 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우연처럼 느껴진 순간들, 우연이 아닌 당신이 보내던 진동들이 현실을 여는 양자 이벤트였음을요.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당신은 이미 그 과정을 수없이 실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모든 게 당신의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의 작동이라는 점입니다. 무의식은 외형적인 말이 아니라 내면 깊은 신념과 기대, 습관의 파장에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한 긍정 문장을 외치거나 멋진 상상을 해본다고 해서 변화가 오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표면적인 의도만으로는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없으니까요. 양자적 상호작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는 감정이라는 자석에 이끌려 방향이 정해지며 무의식이 그것을 수신해 정리합니다. 이 셋이 정렬되어야만 장은 잡음 없는 명확한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당신 인생의 모든 상황, 관계, 기회, 현실 모두가 당신이 그동안 송출해온 파장의 결과입니다. 이건 평가가 아닌 물리 법칙입니다. 이해만 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우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무작위 우연의 피해자가 아니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현실을 창조하고 있었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많은 이들이 이 지점을 마주하면 멈칫합니다. 이제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하나? 라고 질문을 던지지만 아닙니다. 필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지배적인 신호입니다. 약한 촛불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변덕스러운 생각이나 부정적인 순간 하나쯤은 괜찮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기준점 하나가 필요할 뿐이죠. 더 나아가 당신의 무의식과 의도가 일치할 때, 즉 내면 깊은 심장과 이성이 한 선상에 있을 때 정확한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다발적 우연성, 기회, 양자 이벤트들이 당신을 향해 밀려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말과 실제 파장은 달라도 너무 다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불을 원해요 라면서 결핍의 파장을 내뿜고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성공했어요 라면서도 자기 효능감이 박약하다면 신호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는 말이 아니라 진동을 듣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지하는 것입니다. 몸이 긴장되고 숨이 가빠지고 마음이 분산될 때 멈추세요. 숨 고르고 심장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의도를 다시 설정하세요. 코끝에 닿은 꿈을 머릿속에 이미지화하지 말고 그 결과를 이미 가진 것처럼 느껴보세요. 몸이 그 상태를 외울 때까지
이 연습을 반복하세요. 이런 연습이 쌓이면 더 이상 현실을 쫓는 대신 끌어당기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묻죠. 얼마나 걸리나요?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이 상태를 누구로서 살아내는가입니다. 당신이 그 상태를 기본값으로 삼을 때 장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건드렸나요? 자신 안에서 느껴지는 아, 이거야 하는 촉각적 클릭. 그런 순간이 있다면 알고 계세요. 지금이야말로 그 문을 열 때입니다. 이제 한계와 책임이 분리되는 지점에 섰습니다. 이제 당신은 에너지를 조종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알고 있나요? 다음 블록에서는 바로 그 방법, 마음, 심장, 몸의 코히런스를 만들어 분산된 에너지를 지시 명령 신호로 바꾸는 실전 방법을 다룰 것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나요? 그 잠재적 세계를 향해 마음속 다이얼을 맞출 준비가 되었나요? 이제 이 공간이 당신에게 필요한 공명 상태를 제공하기 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가장 흐트러진다고 느끼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걸 이름 짓는 순간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섰답니다. 우리는 이제 흩어진 에너지와 정렬된 에너지 사이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보내온 신호가 무작위였나요? 아니면 명확하고 강력한 명령이었나요? 이제 블록 2로 넘어가 코히런스의 핵심, 뇌파, 심장 리듬, 신경계의 정렬, 그 비밀을 구체적으로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를 펼쳐보기 시작한다. 당신의 의도, 감정, 그리고 무의식의 진동이 일직선상에 정렬될 때 장은 마치 명확한 신호를 포착한 라디오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히런스입니다. 혼란과 잡음이 거치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현실을 조율하는 주파수가 되는 상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코히런스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은 된다고 말하고 감정은 두렵다고 느끼며 몸은 물러서라고 행동하죠. 이 엇박자의 조합은 마치 서로 다른 주파수로 동시에 음악을 재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은 그 잡음을 해석하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코히런스가 일어나는 순간 당신은 현실의 공명체가 됩니다. 생각이 감정과 충돌하지 않고 욕망이 신념과 싸우지 않으며 몸이 마음의 적이 아닌 동맹이 되는 그 순간 당신은 명확한 신호를 우주에 발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현실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과학도 이를 지지합니다. 심장은 뇌보다 몇 배 더 강한 전자기장을 생성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전자기장은 당신의 가슴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깥 세상으로 방사되며 사람과 공간,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게다가 심장의 코히런스와 뇌에 집중된 의도가 결합될 때 그 에너지는 매우 정교하게 조직된 신호로 양자장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당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매 순간 부정적 생각을 억누르거나 감정을 숨기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코히런스는 완벽함이 아니라 지배성, 도미넌스입니다. 다시 말해 혼란이 한두 번 스쳐 지나가도 전체 에너지 상태를 뒤흔들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기본 진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이 코히런스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의 몸이 긴장되었는지, 숨이 얕은지, 마음이 산만한지를 알아차리세요. 그 다음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행위, 호흡입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심박을 진정시키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몸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의도를 설정하세요. 절박함에서가 아니라 신뢰에서 말이죠. 원하는 결과를 떠올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정을 느끼세요. 그리고 그 상태를 몸이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훈련입니다. 당신이 그 상태를 자주 체험할수록 현실은 점차 그와 닮아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존재가 됩니다. 현실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당신이 변화함으로써 현실이 자연스레 바뀌기 시작하죠.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이 변화를 체감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당신이 이 훈련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열려 있나요? 입니다. 이 코헤런스가 당신의 기본값이 되면 장은 그것에 맞춰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지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코헤런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단순히 진동을 맞추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은 항상 수많은 가능성의 흐름으로 진동하고 있고 그중 어떤 것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확률의 춤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파동 함수, 수많은 가능성들이 중첩되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 파동이 어떤 특정한 현실로 붕괴될지는 관찰자의 기대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때에 관찰자는 단순히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의도를 품고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막힙니다. 시각화하고 명상하고 긍정 문구를 반복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과 결핍, 두려움의 대본을 되새기죠. 겉으로는 나는 풍요롭다고 말하지만 무의식은 난 부족하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있다면 장은 그 후자를 더 정확히 포착합니다. 왜냐하면 장은 당신의 말이 아닌 진동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 해봤는데 왜 안 돼? 라고 묻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겉으론 모든 훈련을 하고 있지만 무의식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 실패, 부족함이라는 주파수로 현실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거창한 외부가 아니라 단지 기대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기대하는 현실의 가능성을 조금씩 바꿔나가기만 해도 현실은 당신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하죠. 이제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걸어가는 복도 양옆에 수많은 문이 있습니다. 각각은 당신 인생의 다음 순간, 다음 날, 다음 선택지를 상징합니다. 어떤 문이 열릴지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기대한 그 문이 열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기적 같은 전환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이유입니다. 내부의 기대가 바뀌면 외부의 확률도 바뀝니다. 그러나 기대는 흉내 낼 수 없습니다. 난 부자야 라고 외치면서도 가슴은 여전히 빚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면 장도 떱니다. 왜냐하면 진동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진짜 훈련은 이겁니다. 자기 안에 제한된 가정과 저항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며 몸과 마음과 감정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서히 바꾸는 것.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확률의 흐름이 당신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 확률의 흐름이 변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몸은 먼저 압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갑자기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자신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걸 느끼죠. 그것은 예고편도 없고 경고음도 없이 다가오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입니다. 현실은 늘 가장 먼저 내면을 통해 반응합니다. 이제 물어볼게요. 당신은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과거의 상처, 부모의 말, 실패의 기억이 그 기대를 설정한 채 방치되어 있진 않나요? 기대는 말보다 깊습니다. 기대는 진짜 현실을 끌어오는 자석입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몸이 위축될 때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만드는 데서,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어쩌면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라고 중얼거릴 수 있을 만큼의 여유에서, 그렇게 매 순간 아주 작은 심리적 도어가 열리기 시작하죠. 그 문 너머에는 당신이 알지 못했던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고. 하지만 그 기적은 사실 당신이 오래전부터 쌓아온 내면의 진동이 마침내 현실과 동기화되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식의 정렬이 불러온 물리적 반응입니다.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강력한 역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말해온 모든 조율과 의도의 실천이 사실상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고 배웠고 끝까지 붙잡아야 얻을 수 있다고 세뇌당했습니다. 하지만 양자장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강박적인 집착은 에너지의 왜곡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왜곡은 신호를 흐리게 만들어 장의 응답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 서렌더의 힘입니다.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항복은 포기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향한 희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조작하려는 강박적 충동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것은 나는 그 결과를 가져야만 해 에서 나는 그 파동 안에 이미 있다 로의 전환입니다. 당신이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뿌리를 파헤쳐 확인한다면 그 씨앗은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진짜 변화는 당신이 에너지를 밀어붙이지 않고 정렬된 상태에서 신뢰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조급한 손길이 사라질 때 장은 숨쉬기 시작하죠. 이해하기 쉽지 않죠. 우리는 늘 통제와 계획, 예측을 통해 세상을 이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양자장은 강제보다 공명을 듣습니다. 집착은 장의 흐름을 압박하고 그것은 곧 막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짜 파워는 놓아주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이 결과를 쥐려 할수록 장은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신호 그 자체로 정렬시킬 때, 말 그대로 그 에너지 그 자체로 살아갈 때, 현실은 주저하지 않고 당신 쪽으로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그렇게 다듬을 때 우주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파수는 일치했기 때문에 현실은 마치 오래된 퍼즐이 맞춰지듯 완성됩니다. 그럼 질문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부분에서 결과를 통제하려 하고 있나요? 어떤 현실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그 에너지가 오히려 흐름을 막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만약 단 하루만이라도 그것을 내려놓는 실험을 해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치열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정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숨결 하나, 심장 박동 하나, 기대하는 감정 하나가 장에 닿는 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편지는 매 순간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진실할 때 우주는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게 진짜 마법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그 편지를 써왔습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사랑으로, 신뢰로, 평온한 확신으로
그 편지를 써 내려갈 시간입니다. 집착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명이 들어설 때 현실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대답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 대답은 삶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갑니다. 이제껏 말한 모든 에너지, 진동, 기대, 코히런스의 핵심은 하나의 사실로 통합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에너지를 조작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은 조작이 아닌 동기화된 신호에 응답하니까요. 이제 우리는 진짜 비밀에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그것은 더 이상 현실을 바꾸려 애쓰는 존재가 아닌 그 현실의 진동 자체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장은 논리나 단어, 말뿐인 의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동, 신호, 존재 상태에 응답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 척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진동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장은 망설임 없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이벤트의 비밀입니다. 당신은 이미 요청할 만큼 요청했습니다. 충분히 시각화했고 충분히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왜 어떤 이들은 쉽게 변화를 경험하는데 당신은 제자리인 듯한 느낌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호를 보내는 것과 그 신호로 존재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당신이 의도를 말할 때 그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몸이 그 의도를 믿지 않는다면 장은 신호의 일관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관성 없는 신호는 결코 현실을 변형시키지 못하죠. 이제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가 그 진동이 되도록 조율하는 것. 그리고 그 진동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두려워도 그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포용하는 것. 당신이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는 것. 당신이 부족함을 느낄 때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당신은 이미 신호입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외치지 않아도 장은 그 에너지에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 변화를 먼저 감지합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당신 곁에서 안정감을 느낄 겁니다. 이유 없이 끌리고 설명할 수 없이 신뢰하게 되고 현실은 점점 당신 주파수에 맞춰 다시 편성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공명과 반향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상태에 도달했다고 해서 항상 완벽하게 유지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인간이고 감정의 파동은 계속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 기본 진동 상태가 이제는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 진동은 의심 속에서도 자신을 믿게 하고 혼란 속에서도 길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이 사실은 기억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꿈꾸는 그 모습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 속에서 당신과 얽혀 있는 버전이라면요. 그 버전은 당신이 깨달아 주기만을, 잊고 있던 신호를 다시 송출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는 지금부터 그 에너지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장은 움직입니다. 갑작스런 기회,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이해할 수 없는 동시성. 이 모든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자격을 얻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애썼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래 그랬음을 기억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이미 신호였습니다. 다만 그 신호를 잊고 살아왔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현실 창조는 기술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진동의 동기화입니다. 얻으려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된 상태로 존재하는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남았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당신이 만들어온 현실이 무의식적인 신호의 반영이었다면 이제부터 당신이 의식적인 존재로서 그 신호를 조율하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당신 삶의 다음 장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자,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에너지를 쫓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에너지, 그 진동, 그 신호 자체입니다. 창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공명을 피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당신이 누구인지 이제서야 듣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빛으로, 중심으로, 신호, 그 자체로 살아가세요. 다음 파트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배운 모든 것을 통합하며 어떻게 일상에서 이 상태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파동을 이해했고 무의식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았고 코히런스와 기대, 항복이라는 역설의 진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상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여기서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이 모든 걸 알았다고 해도 현실은 여전히 치열하고 복잡한데 나는 여전히 흔들리는데 그 질문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정직한 답은 이렇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매 순간 고요하고 명확한 존재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진동을 기억하는 자신일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삶으로 내린 영성입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되어 살아가는 과정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단순히 목표를 떠올리는 대신 오늘 나는 어떤 진동으로 존재하고 싶은가를 자문해보세요. 그리고 그 진동을 심호흡과 함께 몸에 새기세요. 그 짧은 호흡 하나가 하루 전체를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조차 급하게 삼키기보다 한순간 멈춰보세요. 이 에너지가 내 안에 머물며 어떤 파장을 낼까? 이처럼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도 당신의 신호를 조율하는 통로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나는 이 관계 안에서 무엇을 진동시키고 있을까? 사랑인가? 두려움인가? 통제인가? 신뢰인가? 당신의 말투, 눈빛, 침묵조차도 모두 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장은 그 신호를 토대로 다음 현실을 구성하기 시작하죠. 이제 더 이상 목표를 얻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 목표가 당신 안에 이미 있다고 전제하는 것. 그것이 양자 현실에서 진짜 창조자의 태도입니다. 이제껏 당신이 추구해온 것들, 성공, 사랑, 풍요, 자유. 그것들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현재의 진동 상태로 살아내야 할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당신 안에서 정렬될 때 현실은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소원만 빌던 과거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에너지의 주파수를 지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를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현실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는다. 나는 현실을 신호로 맞이하는 자리에 서 있다. 나는 이미 내가 찾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그 기억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입니다.
그리고 깨어난 존재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가능성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실을 리드하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호흡이, 내면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장 전체를 재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진동으로 살 것인가요? 지금 이 순간 선택하세요. 의심을 닫고 확신을 여세요. 결핍을 내려놓고 이미 충분한 자아로 서세요. 결과를 쥐려는 손을 놓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자신에게 돌아오세요. 그 순간부터 우주는 더 이상 당신의 외부가 아닙니다. 그 우주는 당신이라는 신호의 확장입니다. 현실은 더 이상 얻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당신이 된 상태의 반향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현실은 그 에너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당신은 도착했습니다. 이제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빛이 되세요. 신호가 되세요. 진동 그 자체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우주가 반응하는 걸 조용히 지켜보세요. 아니,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힘입니다.